일전에 제가 힘줄은 자연 회복된다 라는 내용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같은 힘줄 파열이라도 어떤 병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수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를 좀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자, 지금부터 환자 한 분을 가정을 해볼게요. 나이는 50살, 그리고 여성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간 경우입니다. 나이가 50살이면 힘줄도 50년 동안 사용했으니 당연히 퇴화되었을 겁니다. 나이를 먹으면 피부에 주름살이 잡히듯이 말이죠. MRI를 찍었더니 힘줄의 파열이 확인됩니다. 야, 이거 파열이라는 말을 들으니 굉장히 걱정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힘줄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지 않을까요? 이런 와중에 해당 전문의가 파열된 부분을 그냥 두면 완전히 끊어져 버릴 수 있으니까 봉합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아마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수술을 선택하셔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 똑같은 분이 수술하지 않는 병원을 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줄 파열을 진단받는 것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이 병원에서는 수술 먼저 하지 말고 일단 치료 먼저 해봅시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약물은 기본이고요. 프롤로 주사부터 도수 치료까지 다양한 치료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같은 환자에게 이렇듯 다른 방법을 권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수술을 권하는 의사입니까? 비수술을 권하는 의사입니까?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 분석해보자. 수술을 권하는 의사가 잘못된 것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입니다. 어깨 전문이란 어깨 수술을 통하여 힘줄의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목적인 분들입니다. 교과서적으로 힘줄이 파열되면 그 파열 정도를 분석하여 일정 수준을 넘기면 봉합한다 라는 일종의 환자 처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힘줄 파열 정도에 집중하며 정도가 심하면 수술을 권하고 시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이거는 수술 전문의 의무예요, 의무. 반대로 수술을 권하지 않는 의사는 잘못된 것일까요? 이 역시도 정답은 아닙니다입니다. 수술을 권하지 않는 의사는 파열 정도가 아무리 심해도 우선 여러분들의 증상을 먼저 물어볼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완전히 파열이 되면 어깨뼈가 빠지거나 혹은 어깨를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대부분은 파열된 상태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파열 정도보다는 증상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일단 증상만 가라앉으면 파열은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올릴 때 아프다, 아파서 올릴 수 없다, 관절이 굳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을 면밀하게 파악할 겁니다. 그리고 이 비수술 전문의 선생님들은요, 여러분들의 증상을 하나씩 줄여 나갈 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마 많이 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힘줄 자체는 어차피 나이를 먹으면 파열이 된다라는 거를 전제해 두고 계시고요. 파열이 돼도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수술을 권하지 않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병원을 가느냐에 따라서 수술을 권유받을 수도 있고 수술을 권유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힘줄 파열이 되었다고 가정해보고요. 내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나, 수술해야 되나, 비수술 치료를 해야지 되나, 이 선택하기 참 어렵죠.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추천드려 볼게요. 우선 수술 전문병원부터 비수술 전문병원까지 여러 병원을 방문해 보시는 겁니다. 적어도 한 서너 곳은 다녀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몸인데요. 그리고 수술병원, 비수술병원 가릴 것 없이 무조건 이거 상태 안 좋아, 이 수술해야지 돼,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무조건 수술하세요. 그게 더 낫습니다. 수술은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수술은 현대의학의 선물입니다.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수술하고 그 뒤에 재활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병원은 수술하라고 하고요. 어떤 병원은 수술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부작용이 덜한 치료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시는 거예요. 일반 물리치료 있죠? 4,800원 내면 보통 받고, 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은 1,000원? 1,500원 정도 내면 아마 받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거든요. 이 일반 물리치료부터 먼저 시작해 보십시오. 그 약도 주겠죠? 물론 엉덩이 주사도 맞으실 겁니다. 그리고 운동도 해보세요. 물론 운동도요,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 뒤에서 제가 설명 드려볼게요. 그냥 이렇게 치료했는데 안 나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씩 비급여 치료를 시작해 보는 겁니다. 도수 치료도 있고요. 프롤로 주사도 있고요. 전문 운동 치료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도 안 나아요? 그럼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수술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상 여기까지는 교과서적인 내용이었고요. 현실은 전혀 다른 곳에서 이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수술하기 싫어서 이것저것 치료를 했는데 안 낫는 경우입니다. 내원하시는 환자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안 해본 치료가 없어. 그런데 안 나. 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진짜 정말 안타깝죠. 사실 이런 분들은요, 교과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교과서에서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렇게 처치를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 그렇게 처치를 했는데도 안 나으니까 책대로 치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노련한 선생님이 아니라면 병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환장을 노르십니다. 이게 왜 안 낫지? 해도 안 나니까 막 미치죠. 그런데요, 찬찬히 살펴보면 그 어떤 치료를 해도 안 낫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둘로 한번 나눠볼게요. 하나는 병원, 하나는 여러분 몸 스스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어떤 치료를 얼마나 숙련도 높은 선생님이 했는가입니다. 이거를 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떤 치료를 받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치료를 누가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전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만지고 사람을 치료하는 직업은 반드시 노려내야 됩니다. 이거는 수술 전문의부터 물리치료사까지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누가 했느냐에 따라 당연히 그 치료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아니, 한 달 된 셰프하고 50년 된 셰프하고 같은 재료를 줬다고 같은 음식 맛이 나올까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 경우는요, 대부분 아주 노련한 선생님의 처치를 못 받은 경우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건 진짜 저도 병원에 있는 입장에서 사실 밝히기 힘든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데 팩트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 여러분 경우죠. 다 낫지도 않았는데 통증이 조금 줄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니, 제대로 아물지도 않았는데 막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나빠지죠. 이 부분을 병태학적으로 힘줄이 회복되는 3단계 과정이 있거든요. 이 과정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1단계 염증기에서는 통증이 무지심해요. 근데 2단계 치료기로 넘어가게 되면 통증이 확 줄어요. 그리고 끝으로 3단계에서는요, 손상된, 파열된 조직이 촘촘하고 견고하게 회복되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1단계 때는 무지 아픈데 1단계만 지나면 통증이 확 사라지니까 다 나은 줄 알고 막 사용하시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이 이러세요. 그렇게 되면 1단계, 2단계, 그럼 3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3단계 회복기로 가지 못하고 다시 1단계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어떤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나았습니다. 나았는데 일정 기간 지나면 또 아프고, 그래 또 치료를 해요. 그럼 또 낫습니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아파지는, 계속 재발하는, 반복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있는 분들이 보통 지금 말씀드린 너무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을 위해서는요, 아주 노련한 숙련도 높은 선생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건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그 다음, 회복되는 기간만이라도 조심하셔야 돼요.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좀 적게 쓰셔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기간을 대략 1년여 정도로 봅니다. 엄청 길죠? 이 1년여 정도를 못 참아가지고 몇 년씩 고생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1년 정도는요, 조금 적게 쓰면서 조심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힘줄이 파열되면 일단 비수술적 치료부터 시작을 하시는데요.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일까? 이것부터 여러분들은 고민이 될 겁니다. 제가 기준 하나를 좀 제시해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혹시 도움이 될까요? 먼저 어떤 병원에 가셔서 어떤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기대하지 마세요. 그 어떤 치료를 했을 때 마치 허준 드라마에서 보면 침 한 방에 확 해결되잖아요. 그런 치료 거의 없습니다. 진짜 거의 없습니다. 제가 속한 저의 학회 치료가 약간 그런 게 좀 보이긴 하는데 진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치료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 결과와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비록 아프긴 한데 일주일 전보다는 좋네 라고 몸이 경험을 하신다면 그 병원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과 일주일 뒤 오늘을 비교해서 일주일 전보다 좋으면 괜찮은 거고, 그게 누적이 되다 보면 굉장히 여러분들은 빨리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단위로 비교해도 전혀 효과가 없고 계속 아프고 불편하다면 그럼 병원 갈아타셔야 됩니다. 이 방법은 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좀 추천드릴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힘줄을 보호하면서 운동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통증이 좀 어느 정도 줄고 나도 일정 기간 동안은 기다려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 일정 기간 기다리는 동안에 힘줄을 보호하면서 운동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니까요. 만약에 이 운동법을 제대로 배우시기만 한다면 단 몇 개월 이내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레저를 즐기면서 병원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법은요, 반드시 병원에서 배우세요.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치료의 요소라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수술로 이것저것 해봐도 낫지는 않고 아프고 불편하다 보면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지겠죠. 이것 때문에요, 여러분들 안 믿겠지만 파열 정도는 심하지 않으나 어쩔 수 없이 수술하는 경우가 여러분 제법 많아요. 그래서 일단 비수술 치료를 잘하는 병원을 꼭 찾으십시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말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그 다음 일정 기간 동안 조심하면서 생활하십시오. 안 쓰는 게 아니고 적게 쓰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하실 수 있으면 대부분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잖아요. 수술할 정도는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수술하는 경우가 제법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이 바로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끝으로 힘줄은 1단계 염증기, 2단계 치료기, 3단계 회복기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자연 회복이 됩니다. 이 부분 꼭 믿으십시오. 이건 책에 나와 있는 얘기고 모든 전문의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만 회복이 돼도 건강할 때만큼 회복이 되지는 않고 보통 80% 정도 회복이 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힘줄의 파열은 옵니다. 이건 여러분들 나이만큼 피부에 주름살 잡히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주름살이 병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열되었다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파열과 함께 나타나는 통증, 그리고 그 통증 때문에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것, 이것에 더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안 아파야 돼요. 안 아파야지 됩니다. 통증만 없다면 힘줄 파열은 병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나이 먹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좀 편안하실까요?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